자,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일일일제 시작합니다. 자, 우리가 진짜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?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며칠만 좀 버티면 되기 때문에 좀 힘내고 오늘 또 문제 풀어봅시다. 자,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행정절차법 문제거든요. 행정절차법 중에서도 이제 조금 조심할 부분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. 첫 번째가 우리 학생들이 책에 있긴 한데 잘 안 보는 내용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를 받고 싶어요.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나는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행정청이 딱 보니까 내가 신청을 하면서 이제 관련 서류 같은 걸 제출했겠죠. 그런데 행정청이 보니까 서류 같은 게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거예요. 구비가 안 되면 그때는 바로 그냥 반려 이렇게 하냐 이거지. 근데 우리 법은 바로 반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? 먼저 보완 요구. 야, 네가 제출한 이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해라, 이렇게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보류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. 뭐 한다고요?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바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거 해야 돼. 근데 만약에 보완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해.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반려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됐죠. 잘못됐습니다. 자, 두 번째가 처분을 할 때, 자, 우리가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할 때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죠. 그럼 상대방이 이제 서면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죠. 그래서 했는데 행정청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. 타당해요. 그럼 그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. 해야 된다지 여기 할 수 있다가 아니다. 근데 조심할 거는요, 그 사람이 제출한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는 건 아니고 의견이 뭐 할 때요?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, 이럴 때입니다.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반영해야 된다. 일단 여기서는 이게 X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. 그다음에 자, 우리가 법에서 이제 청문과 관련해서는 기억 한번 해볼까요? 자, 행정청이 만약에 A한테 불이익 처분을 합니다. 불이익 처분할 때 어떨 때 이 청문을 여라고 돼 있습니까? 첫 번째가 청문을 여라고 법령에 규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다면 당연히 법대로 청문을 여는 게 맞겠죠. 두 번째가 자, 행정청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입니다. 아, 이거는 청문이 필요하겠네라고 필요성 인정할 때 청문을 연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, 이 세 가지는 그냥 무조건 열어야 되잖아. 첫 번째가 인허가를 해줬다가 인허가를 뭐 할 때? 취소를 할 때. 이건 그냥 열어야 돼요. 신청 필요 없이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분이나 자격을 뭐 할 때? 박탈할 때입니다. 신분, 자격 박탈할 때. 그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조합 있죠. 조합을 설립을 시켜줬다가 설립을 취소할 때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라면 그냥 열어야 돼 있어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는 여기 바로 이거죠. 이거 경우는 청문을 법에서 하라고 근거 규정 없어도 여는 거 맞죠.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법의 규정 없어도 이런 경우라면 그냥 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죠. 이 세 가지가 청문 여는 사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결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 인정하는 경우, 이거는요 청문이 아니고 뭘 여는 사유입니까? 이거는 공청회죠. 예, 공청회 여는 사유 아닙니까? 공청회. 됐죠? 공청회. 그래서 일단 잘못됐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지금 행정청이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그 사유에 해당해서 청문을 여는데 당사자가 청문을 공개합시다 이렇게 공개 신청을 합니다.
또는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공개를 할 수 있답니다. 여기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. 근데 대신에 만약에 공개를 하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. 이런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가 됩니다.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잘 안 했던 거예요.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. 자, 행정청이 A한테 이제 불이익 처분을 합니다. 불이익 처분 이제 한 건 아니고 하려고 해요. 근데 관련 법을 보니까 이 불이익 처분할 때는 청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자. 그러면 법에 청문을 열라고 돼 있으니까 청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청문을 그러면 만약에 3월 15일 날 연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 청문회 이 A라는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A한테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청문 열린다. 너 나와라. 이렇게 A한테 날짜 알려줘야 되잖아. 이건 우리가 많이 했죠. 이거는 청문 열리기 며칠 전까지 알려줍니까? 10일 전까지야. 10일 전까지 알려주는 거 이건 기억하셔야 돼. 10일 전까지.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늘 배웠던 거기 때문에 얘가 제가 안 넣어놨는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이 청문이 열리면 청문을 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? 청문 주재자라고 하죠. 그러면 청문 주재자도 청문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한테 자료 같은 걸 넘겨줘야 된다. 그래야 이 사람이 청문을 끌고 나가죠. 알고서. 그래서 이겁니다.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알려줘야 돼, 얘한테. 그럼 얘한테 알려주는 건 7일 전 아시겠죠? 자, 청문 날짜를 A한테 알려주는 건 며칠 전? 10일 전까지 아시겠습니까?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10일 전하고 얘한테 알려주는 7일 전하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.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 제가 수업을 잘 안 했던 거예요.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여기는 7일 전이 맞다. 여기하고 헷갈리지 말자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시읒은요. 시읒은 어떤 거냐면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할 때 자, 내가 너한테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 이유 있죠, 이유. 이유를 뭐 해야 됩니까? 제시해야 되죠. 원칙해야 돼. 원칙은 이유 제시를 하는 게 맞아요. 원칙은 해야 돼. 그런데 문제는 처분을 할 때 이유 제시를 무조건 한다. 이유 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.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생략하는 경우가 우리 몇 가지입니까? 3가지입니다. 첫 번째가 이 A가 신청한 것을요 모두 다 그대로 다 인정할 때요. 모두 인정할 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층짜리 건축을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3층으로 허가 그대로 해줄 때 그럴 때는 이거는 생략해도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, 그 다음에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 있죠.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예요.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. 이런 경우도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3번째가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. 이렇게 3가지의 경우에만 이유 제시를 생략해도 된다고 돼 있어. 그럼 이런 경우가 3가지가 아니라면 이유 제시하라는 얘기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 이 3가지에 보세요. 처분의 성질상 이유 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이 3가지에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얘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이유 제시 생략 사유 3가지 다시 한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이건 중요합니다.
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좀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해당해서 이유 제시를 생략을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요 이유 제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나중에. 그럼 그때는요 세 가지 경우 생략했는데 나중에 이 A가 요구하면 그때는 이거는 요구해도 안 해줘도 됩니다. 하지만 이 두 개 있죠. 두 개는 요구하면은 이 두 개는 해줘야 됩니다. 거기까지 기억하십시오. 됐죠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은 X다. 자, 그러면 정리합시다. 흠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반영해야 된다. 그리고 디귿은 아까 인허가 취소할 때는 그냥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공청회 사유지 청문 사유가 아니다. 그리고 청문은 공개 신청하면 공개를 할 수 있다다. 그리고 여기 주제자한테는 7일 전, 상대방한테는 10일 전, 뭐 그거 기억하시고, 그리고 처분의 성질상 이유 제시가 현재 곤란한 경우는 이유 제시 생략 사유가 아니다. 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. 이렇게 아주 잘못됐습니다. 따라서 디귿과 비읍 두 개만 맞고 5개가 잘못된 문제죠. 됐습니까? 여기까지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여러분들 오늘 또 화이팅 합시다.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